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대책을 설명해 주는 내용보다는 이 향후에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과연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이번 대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규제 지역을 많이 묶음으로써 실수요자 분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향후에 생각한 어떤 대책들을 좀 암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지금부터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이제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제신문에 제가 보는 경제신문에 이제 일면에 부동산 대책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면에 나오고,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의 2면, 3면까지 경제신문에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대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1, 2, 3면을 풀로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면에 다루고 이제 경제 면들을 다룬 다음에 한 중간 정도의 부동산 면에서 이 대책들을 다루는데, 이 6.1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1, 2, 3면이 그냥 모두 다 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동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언론사를 100% 좀 믿지는 않아요. 물론 이 원본도 국토부에 가서 다 보긴 봤지만 이 신문 자체를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1, 2, 3면을 이렇게 부동산 대책으로 꽝꽝꽝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규제를 강하게 더 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언론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부와 함께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간단히 보고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본다면, 우선 중요한 것은 수원, 인천, 대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 시흥, 청주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급등 풍선 효과에 따른 수도권을 이제 통째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무주택 분들한테도 사실상 좋은 그런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크게 큰 기사꼭지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서민들 제로금리 활용기를 막아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 이렇게 큰 꼭지로 나와 있어요. 무주택자는 계속 전세 살란 말이냐, 규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투기과열 지구가 31곳에서 48곳으로 늘었고, 조정 대상 지역도 44곳에서 69곳으로 늘었다고 해요. 보면은 간단히만 보면은 경기 고양, 안성, 오산, 시흥, 인천, 대전, 충북, 청주 등 2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등 17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서울에서 시작된 규제 지역들을 점점점 확산하기 시작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면밀히 살펴본다면
서울만 규제를 해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풍선 효과로.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도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비조정 대상들이 지역들이 되고, 이 조정 대상 지역들이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묶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이나 별반 차이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차피 규제가 똑같아진다면 두 개의 물건지를 주고 만약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키재기가 됐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또 이제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제 허가 없이 못 산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재산권의 침해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강하게 주택 수요를 막고 그리고 규제하려는 강한 지금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법인 부동산 투자를 틀어막어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또는 재건축 조합원 그 분양을 받으려면 2년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투자를 해서 계속 전세를 주다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2년을 내가 살아야지, 소유주가 살아야지 이제 조합원 분양권을 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면적으로 크게 보면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규제를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뭐 들어봤자 구독자분들도 머리만 아프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규제 지역들이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택을 사는데 좀 더 좀 장점이 아니라 단점적인 부분이 많아졌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의 원본을 출력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뭐 나머지 부분들 뭐 깊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가 지금은 없는데 이제는 전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제 대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출력을 해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규제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부는 그럼 왜 이런 규제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선일이 언제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보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여져요. 대선 일정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투기 세력들이 많이 몰리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는 건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모를까?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르면서 이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테러를 열어줄 겁니다. 뭐 대출을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좀 더 투기과열 지역이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최대치로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언제 나오게 될 거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이제 3기 신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이 정권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뭐 본청약을 할 그런 시점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꽉 눌렀던 이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꽉 눌렀던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도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 대책으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의 지인들한테. 뭐 조정 대상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물론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보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전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게 하면서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또는 다수의 규제책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현 정권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정권의 연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권이나 그 정부 정책, 이런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규제책들을 하고 있는 현 정권을 보면서 이 정권에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큰 폭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투기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 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투기 세력들이나 앞으로 다른 곳으로 부동산 투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니네들 모두 강하게 규제를 하거나 재산세나 종부세를 더욱더 강하게 물려서 니네들한테 불이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이러한 규제책들을 잘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사들에서도 1, 2, 3면으로 이제 연계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한 서민들한테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이제 천면이 그거예요. 무주택자 계속 전세만 살란 말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무주택자 분들한테 피해를 가는 것을 정부에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좋은 주택, 1주택자, 삶이라는 그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게 정부의 생각일 거예요. 무주택자를 평생 무주택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규제만 하고 공급이 없는 상태예요. 주택 공급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기 신도시라던가 중소규모 택지 개발 지구들을 정부에서 이제 공급하려고 그런 방안들, 개선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현재 공급은 안 됐지만 그 공급이 되는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시점이 이 대선에 앞둬서 이루어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시점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무주택분들 지금 투기 세력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제1원칙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무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손해나 이런 규제를 받음으로써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그런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시그널들을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강하게 조정 대상 지역들과 규제 지역들을 묶고 있지만 이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개선 방안 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이 내놓게 될 그 시점을 본다면은 대선이 있기 전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 시점적인 타이밍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규제책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대출을 억제하면서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라,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개선 방안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부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이러한 강력한 규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규제책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이런 강력한 대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무주택자 분들이 생기는 건 결코 옳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무조건 실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이제 대출 안 나오니까 나 돈도 얼마 없는데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구나, 이제 뭐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해 본다면 대선 전에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다루면서 이제 PPT로 강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잘 다루려고 했어요. 다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또 유튜버 분들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과 좀 틀리게 그냥 정부가 향후에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질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규제만 하진 않고 완화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첫 번째 완화책이 됐을 때 공급 물량을 늘리는 3기 신도시와 아울러서 우리 무주택자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망 잃지 마세요. 이런 대책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는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 다 묶이고, 투기 가지고 돼가지고, 세금 어떻게 하냐. 양도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규제책들이 향후에 완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제가 20년을 했지만은, 이 변곡점이 항상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내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대응하면 될 뿐이에요. 양도세 많이 내면은 그 시점에는 안 팔면 되죠. 안 팔면 양도세 냅니까? 안 내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단순한 정책들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면을 좀 바라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전략들을 잘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공유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